전국의 국공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불사리들이 조계사 고불식과 함께 불교계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조계사와 팔공산 갓바위 등 전국 사찰에서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안거 결제와 함께 시작된 위례 상월선언 결사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면서 제가불자들의 다양한 동참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궁교사를 쓴 이련 스님의 제자 12명이 대장경판 판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4.3 불교 순례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신앙과 예경의 대상으로 전국의 국공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불사리들이 불교계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의 협력으로 3년에 걸쳐 진행된 불사리 봉안불사가 조계사에서 치러진 고불식을 끝으로 마무리된 건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부처님의 화연인 불사리를 우리의 몸보다 더 정성껏 모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행과 정진의 결정체이자 부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꼽히는 불사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불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국의 국공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불사리들이 처음 발견된 지역 인근에 있는 사찰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불사리 고불식은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이 3년에 걸쳐 진행한 사리 이윤 작업이 결실을 맺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리를 장엄한 청정한 도량에서 예경의 대상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게 해주신 국립중앙박물관 백이동 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부여와 광주박물관 등에서 조계사로 옮겨진 사리는 모두 82과. 이들 불사리는 오는 18일까지 조계사가 임시로 모시면서 불자와 일반인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공주 마곡사와 구례 화엄사, 순천 송광사 등으로 옮겨지고 사리가 출토된 곳에 가까이 있는 사찰에 최종 봉안하게 됩니다. 무각사에 봉안될 사리는 내년 6월 낙성하는 무각사 대적광전 3전부를 비롯하여 2021년 해방하는 불탑에도 봉안될 것입니다. 앞서 2년 전엔 경주 분황사 석탑사리와 김시습 부도사리 등 42가가, 지난해엔 황룡사지와 가문사지사리 7가가 각각 출토지 인근 사찰에 봉안됐습니다. 이운되는 이 사리들이 모쪼록 부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드는 그런 좋은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불국토로 평화와 번영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져서 나라가 태평하기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고불식에 앞서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차담을 갖고 사리는 부처님이 새롭게 다시 모습을 드러낸 화연이라며 정성껏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또 성보고 뭐 저희들 몸보다도 더 사실은 더 귀하게 얘기해야 될 그 경배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 이렇게 그 정성껏 모시도록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특히 전 남원사지에서 발견된 사리 4관은 원행 스님이 회주 소임을 맡고 있는 진안 금당사로 옮겨 금당사 석탑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원에서 출토된 사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탑을 잘 이 시대에 맞는 탑을 한번 잘 이렇게 다 조성하려고 합니다. 조계사에서 치러진 고불식을 끝으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신앙과 예경의 대상인 불사리들이 다시 불교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고 불교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은 내일 오전 수능시험 시작과 함께 특별기도를 봉행하고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수험생 학부모들과 함께 원만한 학업 성취를 발언합니다. 기도처로 유명한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비롯한 전국 곳곳의 사찰에서도 수험생들의 학업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기도 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 교육청은 어제 팔공산 갓바위에서 교육장,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능 고득점 기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당당하게, 안심하고 평온하게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셔서 반드시 수능의 관문을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학부모님과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학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매년 지역 종교계가 주관하는 수능 고득점 기원 행사에 참여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안거 결제와 함께 시작된 9명 스님의 위례 상월선언 결사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면서 제가불자들의 다양한 동참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상월선언 옆 체험관에는 외호대중의 기도 수행 일정이 시작됐고 자발적인 유튜브 방송과 자원봉사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천막 결사가 한국 불교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이전 결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서울 근교 위례 신도시 종교부제에 세워진 천막법당 상월선언. 기존 선방과 달리 난방이 갖춰지지 않은 이곳에서 겨울철 극한의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한 끼 공양과 철저한 묵언, 단 한 벌의 옷과 목욕 금지, 깨달음을 향한 전례 없는 대중 결사는 지난 봄 무문관 수행을 마친 자승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봄에 스님께서 노숙을 하시겠다. 그래서 막 본사 주지 스님들이 계속 말렸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어른 스님이 결정하시면은 번복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까? 이랬을 때 이미 결정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역, 광화문 광장 등의 후보지 검토를 거쳐 위례 신도시 공토로 무문관 정진이 결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주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건설 현장 인근에서 외호대중의 기도 수행 동참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정진하는 것은 왜일까? 입제 하루 전 휴대폰을 미리 꺼놓고 결제 준비를 마친 호산 스님은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사가 원만히 9분의 스님들이 하기 위해서 한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산속으로 조용히 저희들이 정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 스님의 뜻은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는 이 시장 바닥에서 이 시끄러움 속에서 어른 스님은 고요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수행이다. 상월선언 천막결사는 1947년 성철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를 내걸고 주도한 봉암사 결사를 연상케 하며 불교계에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수행결사의 형태도 제시합니다. 외호대중이 자발적으로 유튜브 천막결사 상월선언 채널까지 개설하는 등 제가자가 함께 동참하는 점도 주목됩니다. 종종 스님이 직접 현판과 법어를 내렸고 인기 연예인을 비롯한 각계 불자들이 자발적인 외호를 자청하고 나선 그야말로 위없는 대중적 결사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적당하게 공양하고 적당하게 보시하고 저희들이 적당하게 인용하면서 일상에서 뛰어넘는 그러한 한 단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잘 만들기 힘듭니다. 외후 대중들은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이룩하는 결제 대중이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지켜주겠습니다.
현재 상월선언은 아침 5시 새벽 예불과 오전 10시 반 금강경민 40을공, 오후 1시 반 천수다라니 21독 정근 108배, 오후 6시 저녁 예불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안거 결제 후 첫 주말인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는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한 제가불자들의 첫 주말 정진 기도가 시작됩니다. 3개월의 동안거 장정에 들어간 한국 불교의 유례없는 천막 결사는 사부대중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화계사 등 조계종 직할교구 소속 사찰들의 100만 원력 결집불사 동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화계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6,009자의 100만 원력 결집불사 1년분에 해당하는 2,16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수암스님은 신도회가 바자회를 마치고 남은 수익금으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 등에 동참한 후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행스님은 화계사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우는 것은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8만 대장경의 판각성지인 남해와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 스님의 인연을 짚어보고 대장경 간행 과정에서의 이련 스님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선 이련 스님의 제자 12명이 대장경판 판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승지보존회가 주최한 8만 대장경의 고향 보물섬 남해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대장경과 일연 그리고 남해라는 주제로 8만 대장경 조성 당시 남해에서 12년간 주석했던 이련 스님의 발자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8만 대장경 종경록 근 27회 간행 기록 가운데 분사 남해 대장도감의 실체를 밝히는 논문들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고려대장경의 비밀, 일연선사로 풀어야 한다. 지금 삼국유사 얘기는 많이 하고요. 대장경 연구도 많이 활발히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이어주는 게 저는 황금 열쇠가 이련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련 스님은 1249년부터 대장경 조성 사업을 마무리 지은 뒤에도 1261년까지 남해에 머물렀으며 스님들의 문도들은 각수로서 대장경 조성에 직접 참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북 군위군에 있는 인각사 보각국사 비문에 새겨진 이련 스님 문도 명단과 대장경 경판에 새겨진 각수 명단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가홍, 포대, 득실, 법기, 현조 이 12분의 스님들이 이련 선사의 제자인데요. 이 제자들이 590여 점의 장입니다. 장 590여 장의 경판을 판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윤 항토사 연구위원은 이련 스님이 집필한 중편 조동 5위가 남해에서 판각됐다며 이는 대장경 판각이 끝난 뒤 10여 년이 지나도록 남해에서 판각 활동이 지속됐다는 중요한 단서라고 새로운 주장도 폈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호국성지 하방사주지 성원 스님이 8만 대장경 판각지 남해와 관련해 남해군 미래산업 활성화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이련 스님과 남해 8만 대장경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8만 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되었다는 사실을 좀 더 역사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그런 발판으로 또 8만 대장경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남해에서 향후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남해 국민들의 소득으로 남해 국민들의 삶의 질로 양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8만 대장경 판각지 남해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지난 1993년 BBS 불교방송이 판각지로 추정되는 남해 고연면 일대를 집중 취재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남해 하방사와 고려대장경 판각승지보존회에서는 판각승지 성역화 사업과 함께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판각승지 남해의 위상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가 동안거 정진을 다짐하는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주사 본말사 비구 비구니 스님 200여 명은 선덕 함주 스님을 법사로 법만경 보살계본을 독송하며 수행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계율을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중생계도의 원력을 다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살법회는 승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계율의 조문을 읽으면서 이를 잘 지켰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법회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으로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되고 제주 불교계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4.3 사건 발생 71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조계종과 제주 BBS 시민단체들이 손을 잡고 4.3 불교 순례길 조성과 대중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순례길 발굴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71년 전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 제주에서 발생한 4.3. 당시 남노당 무장 세력과 군경 토벌대 간의 무장 충돌로 3만여 명의 이상의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되고 불교계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주 관음사 등 37개 사찰이 불에 타고 16명의 스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교계가 한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시 희생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와 제주관음사,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 그리고 BBS 제주불교방송은 최근 4.3의 생생한 아픔이 남아있는 현장과 불교 유적지 등을 순례하는 동선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은 돈의 피해 사찰 스님과 불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스님들은 4.3의 아픈 상처를 있는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산 사람이 간부급들은 뭐야 간부급. 그 중에 신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세진 신임. 근데 있으면서 신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따로 자기들끼리 밥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스님과 불자들은 70여 년이 지난 4.3이지만 당시에 주민들이 폭도나 빨갱이로 몰렸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4.3에 대한 연좌제 등으로 희생자 등록에도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불교계의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기록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3 사건 당시에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에 의한 트라우마에 의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더 없어지기 전에 빨리 이걸 자료로 남기고 알리고 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4.3 불교 순례길 탐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불교와 4.3 순례 지도를 제작 보급해 전국의 사부대중에게 제주 불교와 4.3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7개 피해 사찰에 대한 안내판 표지 설치, 각 사찰별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 봉행, 4.3 당시 피해 당사자들의 구술과 증언 기록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4.3 당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서북청량단의 성격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도 4월 광화문 광장에서는 개신교 성직자들이 와서 회개 성명과 함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서 4.3 당시에 제주 불교가 얼마나 큰 탄압을 받았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과제는 특정 종교에 의한 특정 종교의 탄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연구 과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평안도 출신들로 주로 이루어진 단체로 기독교 신앙이 강했던 서북청년단. 종교 간의 미묘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서북청년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불교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4.3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화합과 평화의 미래로 열어나가려는 불교계의 노력이 어떤 성과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해외 포교의 선구자로 꼽히는 일붕 서경보 스님의 삶을 노래로 전하는 창작 음악극이 스님의 고향인 제주에서 선보였습니다.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 제주교구 종무원은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세계불교 초대 법왕 서경보 스님 탄신 105주년을 기념하는 창작 음악극 탐라의 빛 온누리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창작 음악극은 서경보 스님이 중생들에게 새로운 등불이 돼 세상의 평화의 빛을 밝혀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경보 스님은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린 데 이어 지난 1988년 일붕 선교종을 창종하고 1992년 세계 법왕청을 창립해 초대 법왕에 오르는 등 해외 포교와 세계 평화 정착에 앞장섰습니다. 경북 울진 천축산 불영사에 불영사 중창의 역사를 새긴 중창비가 건립됐습니다. 불영사는 중창비 제막에 앞서 수십 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중창불사를 이룬 회주 이룬 스님의 자서전 출간 기념법회를 열어 중창비 건립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입니다. 늦가을 단풍과 낙엽으로 채색된 천축산 불영사. 연못에 부처님 그림자가 비친다는 불영사에 중창비가 건립됐습니다. 비문은 불국사 승가대학장 일에 덕민 스님이 썼고 송천 정학은 선생이 글씨를 김병기 선생이 조각으로 새겼습니다. 황등석과 고홍석으로 조성된 비석 빼곡히 1300여 년의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진덕여왕 5년인 65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불영사는 1991년 회주 이룬 스님 주석 이후 현대적 대중창불사가 시작됩니다. 해주 스님께서 오셔서 대웅전하고 영산회상도를 보물로 지정받음으로써 불령사의 사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해주 스님께서 그 도론 입구에 희원당 구역하고 천축선원과 청풍당 구역을 불사를 하심으로 해서 지금은 도량 규모도 엄청 커졌지만 그 가람 배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중창비 제막에 앞서 불영사는 이런 이룬 스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이룬 스님의 수행기와 중창기를 담은 자서전 불영의 법향 출간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이룬 스님의 말을 남지신 작가가 옮겨 쓴 평전 형식의 이 자서전은 크고 작은 불사와 불연, 사찰 음식을 통한 문화인 역할까지 수십 년간 폭넓은 행보를 이어온 스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실제로 스님 생일을 더듬어 보니까 정말 복이 많으시구나. 스님은 부처님이 주신 통장에다가 복을 가득 담아가지고 부처님 무릎 밑에다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스님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복을 쌓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이룬 스님은 보현 행원을 실천하는 마음의 경판 새기기 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행을 위해서 스님이 됐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집이 하나 필요하고 또 이런 집이 하나 필요하고 이런 선언이 필요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 중창비 제막식과 출간 기념법회에는 제방 여러 어른 스님들과 선원 대중 스님, 각 기관장들이 참석해 후대에 전할 기록을 남기는 순간을 함께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빠른 복구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미래의 음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됐습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마련한 청소년 축제 한마당을 통해서인데요. 청주 BBS 노진표 기자가 전합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면서 아름다운 화음이 함께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깜찍한 율동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준비한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충북도 교육청이 후원한 고교 동아리 중창대회가 지난 9일 서원대학교 예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충북 지역 초중고 1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에 참여한 초중고 중창단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시기를 바라며 나아가 대회 참가가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목적의 달성으로도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가자들이 준비한 센스 넘치는 무대는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경쟁 합창단이 무대에서 실력을 선보일 때는 호응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선의의 경쟁자를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의 대상의 영예는 청주여자고등학교 그 이름 중창단이 차지했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서 초중고 최우수상 팀을 이끈 선생님들에게도 지도교사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 명이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해가면서 좀 힘들 때도 좀 참아가면서 단합했던 것들이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다툼이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마지막 대회여서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어내는 화음. BBS 청주 불교방송이 고교 동아리 중상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협동심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산교육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BBS 뉴스 노진표입니다. 사리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자 예경의 대상인데요. 그동안 박물관에 있던 불사리들이 불교계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불사리들이 불자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불러일으키고 불심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